MBC 경남 창원 특례시 안에서도 동업은 연간 15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시는 결과 대표적인 창원의 관광지와 역사 문화지가 많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우리나라 최초로 단감을 재배한 역사적 가치를 띠는 단감 테마공원, 그리고 철기 문화의 태동지인 다오리 고분군 등 자연 생태적,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신방리 엄나무군은 창원 유일의 천연기념물이며 여름에는 오고 가는 주민들에게 울창한 그늘과 멋진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저기까지 나온 나무 맞아요? 도로까지 나왔어요, 도로까지. 와, 가지가 많이 내려왔네. 와, 가지가 정말 멋지게 뻗은 것 같아요. 창원 신방리 엄나무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단립목이 아닌 비탈진 언덕에 네 그루가 모여 자라고 있으며 평균 높이는 15m, 둘레는 가장 큰 것이 3.8m로 수령은 400년 이상 추정됩니다. 보시면 쓰러지고 굽어졌다가 다시 치솟아오른 노거수와 그 주변 후계목이 숲을 이루어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으나 남루하지 않다는 것. 옛 조상들은 엄나무에 붙어 자라는 무시무시한 가시를 보고 귀신을 물리친다 여겼습니다. 이를 백사라고 하는데 집에 잡기가 들어온 것을 막고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마을ը기나 집 앞마당에 엄나무를 심거나 가지를 꺾어다 대문 위에 걸어두기도 했지요. 새순과 가지는 나물과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과거에는 감나무와 버금가는 나무였습니다. 창원 신방리 엄나무군 역시 선조들이 마을의 애군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고 여겨서 오랫동안 보살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무는 산림수목과 생활권 수목으로 나뉩니다. 생활권 수목을 보통 조경수목이라 하지요. 그런데 엄나무는 산림수목임과 동시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집 안에 심는 생활권 수목이면서 조경수목이 아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체도 국내에 단 3그루인데 독립목이 아닌 군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 창원 신방리 엄나무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엄나무 숲이 갖는 민속학적 의미를 짚어보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엄나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대변과 구룡산 산과 접한 곳에
위치에 있어서 아직 엄나무군이 천연 기념물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나무 그늘에서 자유롭게 펼친 엄나무군의 멋진 수영을 감상하시면서 창원 천연 기념물에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울타리 없을 때는 이 농촌 아이들이 놀이터입니다. 바로 뭐 그네도 뛰고 또 위에 나무 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친숙한 우리 이 지역에 친숙한 그런 노릇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노쇠하다 보니까 주변에 잡목도 많이 우거지고 보호 대책이 아마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어릴 때는 뾰족뾰족하다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둥글둥글해진다는데 오늘 엄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별처럼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은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아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별세계 같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물은 다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 보물들이 숨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화불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겪을 만큼 흔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순환을 방해하는 담적을 의심합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피로에 노출되면 위장의 면역력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요소가 쌓여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박승준 한의사는 만성적 소화불량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위가 상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위는 한의학에서 1차 소화를 담당하는 곳으로 비장과 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췌장, 위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장에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담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 담적병입니다. 우리의 위장 점막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독소가 없는 영양소인 경우에만 열리고 영양소를 위장 외벽으로 보내 전신에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식이나 과식, 야식 등으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당뇨와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식품 첨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좋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담음이 계속 쌓이면 위장 점막의 문이 고장나 독소까지 위장 외벽에 침투하게 되고 결국 손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소가 전신으로 돌게 되어 면역세포의 부종이나 손상, 혈액순환 장애, 근육 긴장, 각종 효소나 호르몬 분비세포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담적병의 증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담음이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져 평소보다 잘 체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증상을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담음이 어느 정도 쌓여 불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내과에 가면 기능성 소화불량, 만성위염 등으로 진단받는 시기로 가슴 답답함, 다크서클 같은 일부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담음이 많이 쌓여 두통, 어지럼증, 심한 만성피로, 특별한 원인이 없는 체중 감소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을 보입니다. 담적병의 증상 중 특히 명치 통증이나 목 이물감을 호소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심화라고 부르는 명치의 경우 배의 특정 부위를 눌러 몸 상태를 진단하는 복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 중 하나인데요. 명치를 눌렀을 때 답답함과 함께 딱딱한 느낌이 있고 아프다면 담적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 이물감은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하는데요. 매실씨 같은 것이 목에 있는데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담적병 원인 중 하나이므로 목 이물감이 나타나면 담적병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적병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설문지를 통해 전신 증상을 확인하고 맥진과 설진으로 담적병에서 두드러지는 맥상, 혀의 모양, 설태의 색, 두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복진을 통해 담적병이 있을 때 누르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딱딱한 진단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경락기능 검사로 경락기능의 편차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담적병의 한의학적 치료는 경혈을 자극해 경락의 기운을 조절하는 침과 뜸 치료, 담적을 없애고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며 원기를 회복시키는 한약 치료, 경혈 자극과 동시에 한약 유효 성분을 주입하는 복부 약침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딱딱해진 위장 조직을 풀기 위한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거나 척추 자율신경 및 오장육부 배수혈 활성화로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추나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의 반복은 곧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례자의 경우가 꼭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이 좀 내연 사람인데 여름에 7월, 8월에 친구들하고 그 얼음 과자 그걸 좀 먹었더니 굴도둑이 쩌리하게 아파요. 그래서 소변검사를 한 끼에 혈류가 나온다 그러길래 약 3일분 먹고 뭐 또 가니까 그냥 안딱해. 거질로 계속 이제 안 좋아서 제일 힘든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가스가 빵빵하게 차니까 막 사람이 막 속이 더부룩 깨가지고 막 그게 힘들었지. 그때 뭐 그렇게 상태가 돼가 힘이 없고 뭐 몸무게도 10몇 킬로 빠져있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또 다른 병원에 가도 해봐도 역시 아무 이상 없다고 설문조사를 쭉 수십 가지를 하더라고요. 아, 내 병실을 그거 뭐 다 적어놨어. 담적이라고 하더라고.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을 통한 영양 흡수율이 감소해 만성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례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음식 섭취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예, 앉으시죠. 선생님 오늘 증상은 좀 어떠실까요? 치료 받으시고 올 때는 좀 안 좋았는데 예. 치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서는 맥 자체가 많이 긴장되게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셔가지고 담적 때문에 힘드시니까 확실히 아직 기력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면은 소화제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면 금방 좋아지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증상이 악화돼서 드시지를 못하셔서 체중이 감소하실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흔치 않게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액체류 섭취 자체가 많이 힘드셨고 한약 복용하실 때도 한약을 복용하시고 오히려 한약을 다 토하고 못 드시는 증상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침치료, 뜸치료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식사를 또 잘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식사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식이지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치료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셔서 좀 뻑뻑한 영양죽 정도는 드실 정도로 이제 호전이 되셨고 물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나중에 한약 처방을 복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위장 기능이 더 좋아지시면은 한약 치료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도 무리게 해가지고 물처럼 해가 먹어도 바치가 딱 얹혀가지고 막 엄청 욕을 보고 밑에 배에는 침을 한 캔에 침이 바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리 맞고 있는 게 없고 밥 먹고 나면은 거기 쑥 내려가는데 정상인 때보다는 조금 힘이 들어도 그게 안 맞고 있으니까 엄청 사람이 살살시 보이죠. 참 난감했는데 많이 나서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적병이 오래되면 노폐물, 즉 담음이 퍼져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불량이나 답답함으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적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혈자리는 중환, 족삼리, 합곡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중환은 혈자리 중 위장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배꼽과 명치 시작 부분인 칼 몸통 결합을 연결하는 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 기능 촉진으로 유명한 족삼리입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뼈 바깥으로 오목한 곳에 있는 독비라는 혈자리에서 삼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삼촌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2번째에서 5번째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순환을 촉진시키는 합곡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로 둘째 손가락 손 허리뼈 가장자리 정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혈자리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5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지압해주는 것을 꾸준히 하면 담적병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담적병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마와 양배추, 식초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산약이라고 하는 마는 속쓰림을 완화하고 위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마는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수 있어 손질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뮤신의 알레르기가 있으면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심하면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속쓰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데쳐서 해당 성분을 줄여서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가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위에서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식사 때마다 적당량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식초를 넣은 음식을 적당량 먹으면 식초가 위산 역할을 대신해 주어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단,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자체도 문제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음주, 흡연 등으로 담적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으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담적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심신 안정을 돕는 가벼운 산책 등으로 위장 건강을 돕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담적병 관리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촉촉해져라. 이거 잘 익는다. 부드럽게. 너는 내가 찜했다. 내 마음속에 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담백한 찜부터 입맛을 돋우는 매콤달콤한 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요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요리, 바로 왔습니다. 찜요리인데요. 오늘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찜요리의 진수를 만나러 가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한 상에 이게 다 나오는 건가? 어머, 대박 대박. 어머. 어머, 어머, 무슨 테이블마다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오네? 어머.
이 향이 되게 나치 익은 향인데 이거 되게 이 편안해지는 향. 이거 편백향 같은데 지금 저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 아니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편백찜 먹고 있어요. 편백찜? 아니 먹어보니까 맛이 좀 어때요? 일단 자극이 없어가지고 좀 속도 편하고 부드럽고 뭔가 신선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원께서 야채랑 이제 고기를 쪄주니까 좀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아니 우리 손님들이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 음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쇠롱시랑 고기랑 해산물의 야채를 편백나무 안에 수증기로 쪄서 먹는 웰빙 음식이에요. 식자재 본연의 맛을 이제 쪄냈기 때문에 건강식이고 위생이랑 이제 청결이랑 신선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재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식당 한켠에 자리 잡은 낙지부터 다양한 해물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와, 식당 안에 무슨 바다가 있네요, 사장님. 지금 수족관에 뭐 가득하게 해물들이 보이는데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날 다르지만 8개에서 10가지 종류의 해산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근데 해물뿐만 아니라 이 고기도 되게 때깔이 좋은데요, 사장님. 돌돌 말린 게 차돌박이고요. 중간에가 와규 등심, 왼쪽이 이제 이베리코 목살로 돼 있어요. 편백찜의 고기층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맛있는 채소까지 잔뜩 준비해주면 각 재료의 싱싱함이 살아있는 3단 편백찜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 편백향이 쫙 이렇게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조리 과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익는 데까지는 한 15분에서 25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익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손질도 해드리고 쌈도 싸드리고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편백찜 개봉박두. 야들야들한 고기에 아삭한 채소, 거기다 탱글한 해물까지. 자, 이제 그럼 먼저 익은 고기부터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편백향이 싹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엄청 향기롭거든요. 과연 그 맛은요? 굽는 게 아니라 이 증기에 쪄보니까 확실히 엄청 촉촉하고요.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훨씬 더 풍미가 진한 것 같아요. 삼합으로 즐길 수 있는 편백찜. 지금 소스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엄청 기대되거든요. 와, 같이 싸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매운맛도 있지, 새콤한 것도 있지, 달콤한 것도 있지 이러니까 입안에서 삼막장 너무 잘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촉촉함은 기본, 각 재료의 본연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사로잡은 편백찜. 야,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어도 손이 가는 마성의 요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증기로 찌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도 살아있고 촉촉한 게 정말 일품이네요. 편백찜, 너로 찜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밥도둑찜 요리를 찾아갔는데요. 벌써부터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아니, 저희가 첫 번째 찜 요리집에 이어서 두 번째 집은 밥도둑찜 요리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밥도둑뿐만 아니라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쳤나 봐요. 이 도둑 잡아야 해. 우리 도둑 어딨어? 어머. 우와, 아버님,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드시고 계세요? 해물갈비찜 아이가. 해물갈비찜이요? 최고지. 오! 아니, 오늘 여기 밥도둑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이게 해물 왕갈비인데요. 매콤하니 너무 맛있네요. 해물 왕갈비찜이요? 네. 우와! 아니, 우리 손님들의 마음을 훔친 밥도둑이 바로 해물 왕갈비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럼 그 밥도둑 과연 제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실까요? 가시죠. 자, 해물갈비찜 재료부터 만나볼까요? 우와, 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물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예, 달콤, 매콤, 담백한 맛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갖은 채소와 함께 먼저 삶아낸 국내산 돼지갈비에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장을 차르르 입혀주면
잡았다 요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밥도둑 해물갈비찜 완성입니다. 맛도 왕, 양도 왕, 그리고 비주얼까지 왕인 해물 왕갈비찜 완성됐습니다. 과연 그 맛도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우와, 근데 확실히 든 게 다양하니까 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고요. 먼저 먹기 좋게 사장님께서 직접 갈비를 손질해 주셨는데요. 거기다 탱글탱글 잘 익은 낙지까지 올려주면, 자, 이렇게 고기부터 맛을 볼게요. 하나도 안 질기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요. 달콤하면서도 끝에는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오동통한 낙지다리. 아우, 이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야, 진짜 입안에 육지하고 바다하고 지금 다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도 질기지가 않고 너무 쫀득쫀득해가지고 이 익는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물대 소스가 들어갔고 거기서 부드러워졌고 또 그 육수를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갈비찜을 할 때 양념과 같이 다시 조리해서 나오니까 고기 양념도 잘 배이고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야, 이 고기 끝까지 정말 퍽퍽하지가 않고 양념이 끝까지 쫙 배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 밥을 부르네요. 밥을 불러. 흰쌀밥 어서 들어오고 밥 한 숟가락에 낙지다리 하나, 갈비 한 입. 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밥도둑이 맞더라고요. 오늘요, 이 본연의 재료가 살아있는 찜요리부터 밥도둑이 되는 찜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맛있는 찜요리 한 상 어떠실까요? 찜요리 내 마음을 찜!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일품인 찜요리. 오늘 저녁은 내 마음을 찜 해줄 찜요리 한 상 어떠실까요? 진짜 재밌어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 거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주민이 설계하고 가이드하는 색다른 여행. 익숙했던 일상인 만큼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네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주민의 손으로 진짜 여행이 만들어지는 곳, 대구 동구의 한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만 아는 그런 동네길 맛집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구를 찾는 분들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관광둘의 여행사 중 하나인데요. 주민들만 아는 동네 매력을 담은 여행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 특히 올해는 전국 300여 개 사업체 가운데 관광 으뜸드레로 선정되면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무덤이라는 곳에서 옆에 시장, 덤이라는 것을 더 주면서, 그리고 도동축백나무숲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엮어서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제대로 대구를, 우리 지역을 느끼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게 바로 무덤덤 투어입니다. 며칠 뒤 어느 화창한 봄날, 대구 동구의 명소 중 하나인 동촌 유원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대구 여행 하러 갔어요. 이 학생들은 우리 그 관광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대구의 관광지에 관광 상품을 스스로 느끼고, 이 경험한 이 상품을 자기 나라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야말로 체험 프로그램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관광 경영을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무덤덤 투어의 확장판 개념으로 기획된 오늘 여행. 손 조심하시고요. 손 잡고 있으면 찡기면 다칩니다. 앞으로 하시면 전진, 뒤로 하시면 후진, 중간에 중립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동촌 유원지의 명물 오리배 타기.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전 일본에서 왔는데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처음이 타서 너무 신기해요. 우리 배 첫 경험이라서 너무 재밌어요. 또 타고 싶어요. 두 번째 코스는 대구가 품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의 향산 절벽에 있는 천여구리의 측백나무 숲인데요. 안동과 단양 등 타 지역에서도 자라지만 이곳은 측백나무의 남방 한계선으로 그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작아 보이죠? 거의 300년, 400년 바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겨우겨우 어렵게 크다 보니까 1년에 조금씩밖에 못 크는 거예요. 바위에서 자라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바위에서 자란다고 해서 바위손. 그래서 이 식물은 물이 없으면 이렇게 변했다가 물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 네. 어때 향기 좀 나요? 향이 좀 진하게 나요. 우리나라는 좀 약한데요, 이거보다. 树木在悬崖上生长这么多年，这么几百年，很神奇。 측백나무 숲이 너무 이쁘고 너무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에 이어 이번엔 사람이 만든 특별한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5, 6세기경 당시 이곳을 통솔하던 유력한 정치 세력이 조성했다는 동구의 불로동 고분군. 불로시장, 불로동 고분군인데 이곳은 왕의 무덤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사는 집에 조금 대장이다 하는 분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이 아니라 고분군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점프를 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전부 다 뛰었다. 좋네. 한번 보세요. 대구에서의 하루를 기억하는 색다른 방법, 종이 등 꾸미기. 개성 따라 취향 따라 오늘의 추억을 소중히 담아봅니다. 저 지금 베트남 벚꽃 그리고 있어요. 이거 다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다 만들어서 제 방 안에 전등으로 사용하려고요.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 종이등을 볼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겠죠? 엄마 아빠랑 같이 여기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동네 좀 아는 주민들이 만든 특별한 동네 여행.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여행의 백미, 맛집 탐방인데요. 팔공산 수많은 식당 중에서도 주민들이 엄지척하는 순두부 맛집 당첨. 조금 맵긴 해도 얼큰한 매력에 어느새 순삭. 순두부찌개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맛은 있는데 좀 매워요, 저한테.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 구경하고 무덤 가서 구경하는 게 그리고 오래배 타는 거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 날 대구의 명산 팔공산의 초록 기운을 받는 산림 치유 코스가 이어집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 마이크 소리 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새소리 2개. 새소리 2개. 네. 참새소리.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우리가 기계음을 이때까지 좀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소음부터 시작해서. 근데 숲에 오면 자연의 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혹시 데칼코마니 알아요? 모르죠? 잠시 잊고 살았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예쁜 단풍잎으로 오늘의 추억을 박제하면 1박 2일간의 특별한 대구 여행도 마무리. 이 학생들이 그야말로 만든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이 향후 자국에 알려서 그 관광객들의 홍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옴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국 관광 활성화의 일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Korea 세바만. 또요 대구. 대구 사랑해요. 익숙하고 당연해서 몰랐던 동네의 소중함과 매력을 음미했던 시간. 이렇게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진짜 여행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봅니다. 드웨인 존슨의 테킬라, 제이지의 샴페인, 켄달 제너의 테킬라, 그리고 박재범의 소주. 셀럽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주류 런칭. 특히 박재범의 소주는 기존의 전통 소주에 대한 이미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맵송 널 전통 소주는 독하다? Oh no! 전통 소주는 힙하다. 이 광주 제2파게 우리적 전통 소주의 세계로 Let's go! 가르쳐줘 전통주 하나 따라 봐봤자 가르쳐줘 전통주. 소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록병. 이 안에 담겨 판매되는 시중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로 주정에 물을 타 감미료를 첨가해 만드는 소주고요. 오늘 만나볼 전통 소주는 증류식 소주로 곡물로 담근 원료주를 증류해 만드는 소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 소주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에서 생산하는데요. 오늘 찾아간 곳은 담양의 양조장. 밖에서부터 향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이 전통 소주 좀 소개 좀 하려고 왔거든요. 자, 구경 좀 하려고 왔거든요. 좀 준비를 하고 가셔야죠. 사장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제 코를 이렇게 찌르는 이 향기의 근원을 좀 찾아가고 싶거든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옆쪽이요? 우와, 저 이거 어디 해외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그런 기계예요. 아니요, 그냥 소주 만드는 기계입니다. 소주 만드는 기계요? 막걸리를 소주로 바꾸는 기계입니다. 막걸리를 소주로 바꾼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를 증류한 게 위스키고 포도주를 증류한 게 브랜디인데 우리 전통주는 그냥 우리 쌀로 만든 술을 증류한 것이 우리 전통 소주입니다. 이제 이 솥에서 이제 술이 막걸리 원주가 이제 끓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증기가 이제 올라가죠.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와류가 형성돼서 여기서 일부 또 물이 떨어지고 알코올만 다시 올라가면서 일이 넘어옵니다. 네. 물은 떨어지고 알코올은 올라가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떨어진 이 알코올 부분이 순수한 알코올만 쭉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냉각이 되죠, 이제. 이렇게 소주가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전통 소주의 시작은 바로 이 쌀. 쌀을 큰 솥에 넣어 고두밥을 만든 다음 분쇄해 주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양조를 꿈꾸다가도 힘에 부쳐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 술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헐!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헐! 헐!
우와, 무게가 엄청 상당해요. 와, 한 번 삽질 잘못했다가 어머 찜통에 빠질 뻔했어요. 분쇄한 고두밥을 들고 이동한 곳에도 큰 통이? 이 통에 담긴 건 밑술인데요. 이 밑술에 고두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 이제부터는 효모야, 부탁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료주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러면 그 증류 기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증류를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증류된 술을 오크통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해가지고 1년, 3년, 5년, 10년 숙성을 시켜야죠. 아이고야. 전통 소주라고 해서 다 같은 전통 소주가 아닙니다. 원료의 종류와 증류 기법, 숙성 방식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숙성실입니다. 숙성실. 전통 소주의 숙성실. 1년, 3년, 5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뭐 한 5년짜리가 좀 거의 다 됐으니까 5년짜리를 주로 지금 출시를 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 3년, 5년 이렇게 숙성 과정이 다른 술들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향이 더 진해질 거예요. 짙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술이 부드러워지죠. 1년 된 것은 입에 들어가면 좀 사나운 느낌이 왔는데 5년짜리는 그냥 술술 잘 넘어가죠.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이건 지금 15년에 한 겁니다. 15년. 7년 넘었네요. 7년 딱 좀 넘었네요. 와, 이 향이 오 투명하고 맑아요. 와우. 지금 넣고 삼키자마자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 입안에 남아있는 그 잔존하는 향기가 굉장히 풍미가 엄청나달까요? 이게 독하지가 않아요. 쓰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이거 도수가 약한가 본데요? 아니요, 40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마시고 나서 남는 이 고소함 그리고 단맛이 남죠. 네. 그 자기적인 단맛이 절대 아니라 진짜 그 우리가 아주 고소한 쌀밥 먹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런 정말 그 자연스러운 고소함이 남는 것 같아요. 2019년이니까 3년 뭐 한 달, 2달 됐네요. 와, 이거는 조금 7년에 비하면 조금 더 수사한 맛도 있긴 해요. 좀 이렇게 입안에 뭐 이렇게 화한 맛은 있는데 넘어가면서 향은 없죠. 아, 달라요. 네, 향이 다르죠. 1년짜리는 1년짜리 드셔보세요. 조금 맛없으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아, 사납죠? 탁 퍼지는 향보다는 오히려 그 톡 쏘는 싸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통 소주는 넘겼을 때 퍼지는 향이 남는 게 다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담양의 주조장에서 만든 전통 소주. 여러분들도 그 맛이 궁금하시죠? 어디 내놔도 자신 있는 술, 그런 술을 만드는 게 목표죠. 아하, 명색이 담양의 전통 소주를 만났는데 또 그에 걸맞는 국물 안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은 곳은 이 담양의 국수거리입니다. 여기 국물 끝내주잖아요. 오늘 안주 국수 제대로 좋다. 멸치 국물국수 하나랑 6점 포장 좀 해주세요. 멸치 싸다 올게. 네, 우리 지역의 전통주인데 소문나 있는 육전에 국물국수 마셔줘야죠. 응? 뜨끈뜨끈하다. 얼른 가서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또 절대 또 소주 안주에 제격인 게 있죠. 바로 해산물, 이 회 아니겠어요? 횟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주는 오늘 괜찮은 거 뭐 있어요? 자연산 놀래미 아주 좋아요. 야, 와 엄청 통통하게 써시네. 와 먹기 좋겠다. 회는
잘 자라면 이게 먹는 맛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안주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 전통 소주의 맛을 해치지 않고 담백하게 안주도 즐기고 소주의 맛도 높일 수 있는 안주로 구성을 했는데 제대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딱 먹기 좋다는 5년 숙성된 전통 소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야,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다는 이 놀래미 회 콕 찍어서 와.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육전. 주조장 사장님이 안주를 하나 주셨거든요. 죽순나물이라고 죽순나물. 그걸 왜 이제 줘요? 냄새 고소해. 예, 담양의 죽순이라고 하면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예,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죽순나물. 야, 이거 죽순 이게 식감이 좋은데. 와, 고소하게도 붙이셨네. 이 고소함이 배가 되고 이 술에서 느껴지는 이 넘김과 이 남아있는 맛에서 굉장히 지금 잘 어우러져요. 여러분, 치얼! 우리 여러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안주와 함께 우리 지역 전통 소주로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독함 대신 힙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전통 소주.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 소주와 함께 힙해지세요. 치얼스!